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TV의 하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세요? 제가 큰애가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닐 땐 방학이 짧아서 몰랐는데 큰애 학교 방학이 이렇게 큰데 둘째 어린이집 방학까지 지난주에 있어서 정말 밥하느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내용은 저희 아이가 다녀본 학원 시리즈 2 CMS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MS 역시 수학학원이고요. 이거는 CMS 에듀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CMS 에듀에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청담어학원, 뭐 코딩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교육 회사죠. 거기서 CMS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은 사고력관인데요. CMS는 사고력관 이외에도 경시관이 있고, 그다음에 영재관이 있죠. 보통 경시관이 CMS의 꽃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 7살부터 사고력관을 가고 졸업을 하면 이제 겸허하기도 해요. 5, 6학년까지 사고력이 진행이 되니까 한 4학년 때쯤에 영재관에 가서 교과 심화를 하면서 병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초고에 경시관을 가는 이런 코스로 진행이 되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6세 11월에 테스트를 봐서 12월, 그러니까 7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세 반에서 이제 CMS 사고력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 정보라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CMS 처음에 들어가면 시작하는 반이 생각하는 IG예요. 이건 4단계가 있거든요. JT, CQ. 근데 모든 단계가 3개월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IG는 4단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년이면 끝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프리와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교과 탑반이라고 하는 TC반 테스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된 거잖아요. 이때 TC반이 생기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무료 교과반이 있어요. 영재관하고 또 다른 거죠. 사고력관에서 무료 교과로 최상위를 진행하는 수업을 3학년 1학기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주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TC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돈을 내고 듣는 교과반을 듣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TC반은 소마의 프리미어 반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프리미어 반 들어가게 되면 주 2회씩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 번 갔을 땐 사고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갔을 땐 교과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열렸을 때는 2번까지는 이제 사고력 단기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을 원하는, 개설하는 반을 원하는. 근데 이게 2번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사고력 반의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원에서 진행하는 그 단계의 반 아이들만 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고력을 다녀야지 이 반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소마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과 선행만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고력을 다니지만 윗반이 되지 못한다면 지원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프리와이 단계를 끝내면 보통 1학년 때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ARCHES, 저희는 그냥 아르케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6단계 있어서 18개월이면 끝나요. 그럼 이게 먼저 시작했다면 먼저 끝나는 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7살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3학년에 끝나게 되고 3학년에 끝나면 이제 Y 단계를 가요. 사고력관에서는 Y관이 제일 좋죠. Y 문제집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마는 저학년 때 다니고 CMS 3학년 때 오라고 했던 얘기가 이 Y 단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거기 원에 가면 거기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단계로 나가는지 그 단계 문제집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파일링 다 되어 있거든요. 보면 확실히 문제가 좋아요. 그만큼 이제 3학년 된 머리가 이제 연그렀다는 뜻이겠죠. 저희 아이 뭐 다른데 뭐 교과 학원을 옮기더라도 사고력은 그래서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리와이 반에서는 숙제가 진행하고 나면 수학 일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A형 문제, B형 문제라고 와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림도 좋고 만화 형식도 좋고 일기 형식도 좋고 그날 배운 걸 요약해보는 한 장의 수학 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문제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B형이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좀 엄마들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선행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어도 되냐, 선행 없이 풀어도 되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거의 B형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B형 단계에서 원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제가 또 여기다 한번 띄워볼 텐데, 이번 주 저희 아이 문제였어요. 저희 방정식을 배우고 이런 어른들이 보면 그거면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1학년이잖아요. 교과 선행을 안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제 엄마가 화가 나요. 숙제를 봐주다 보면. 근데 아이들, 저희 아이가 푼 거 이제 푼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남아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런 방정식을 모르고서도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건 되게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전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은 규칙일 때 6번째는 어떻게 될까? 25번째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 전문 용어로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 한 문제 풀려고 25번째까지 구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똑똑하면 10번째, 12번째 만에 규칙을 찾겠죠. 근데 저희 아이 그런 아이 아니니까 25번째까지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규칙을 찾게 돼요. 한 20번째까지 하다 보면 다음에 이게 나올까? 방식을 몰라도 방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집착력을 배우는 게 이제 고학년 엄마들이 저학년 때 시간 있을 때 사고력을 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 같아요. 제가 보내보니까. 처음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 말 자체도 저도 너무 웃겼거든요. 이게 뭐 그냥 사고력 수학, 그냥 수학이지 뭐 사고력 수학이야. 창의력? 이 문제 안 접해보면 너무 어려운 거 당연하고, 똑똑한 아이라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접해본 애가 잘 풀고, 이런 식의 좀 반감이 저도 있었거든요, 보내면서. 그렇지만 이제 1, 2년 보내는 건 마음에 드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1번은 그거예요. 문제 집착력이 생기더라고요. 전 봤을 때 딱 너무 질려버려서 저는 손 안 대고 싶은 문제도 애는 어떻게든 풀더라고요. 이게 고학년에 가다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 멀리 보면 모의고사, 수능의 뒤에 두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걸 요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간 있을 때 저학년 때 사고력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방식을 배웠으면 이걸 방식을 대입하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창의력 문제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 집착력 없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 이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의 선행이 점점 빠르다면, 한 학기나 1학년 예습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을 앞선 선행이 된다면 사고력 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 집착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 대입을 해서 풀어버리면 사고력 수학의 장점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가 진행하게 될 그 Y 단계는 Y1부터 W1부터 W15까지 있어요. 이것도 보통 6학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먼저 시작한 아이들은 먼저 끝나게 되겠죠. 보통은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10단계, 11단계 정도 되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보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저는 일단 선행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또 그만두게 된다면 그 이유가 생길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학원비 얘기하면요. 사고력과는 한 달에 18만 원인데 3개월. 아까 한 단계가 3개월이었기 때문에 3단계씩 결제를 해요. 18만 원씩 3개월에서 54만 원 결제를 하고 그에 따른 교재비 한 15,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료 교과 말고 유료 교과, 탑방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달까지는 20만 원 냈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배울 게 많아지니까 수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난달에는 24만 원 결제하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18만 원 더하기 24만 원이니까 일주일에 수학 학원비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학원, 영어나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모르는 거 질문 시간, 그 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앞뒤로 좀 더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커리큘럼이 인터넷에 많이 공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진도로 어머니가 해주신다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주시고 대신에 1년에 한 번 영어 학원처럼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는 거, 입학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IL이가 이게 조금 좀 골고루 영역별로 아이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았고요. CMS 같은 경우도 교과와 사고력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아이가 강점인 거, 부족한 거 알려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레벨 테스트는 그 대신 특이하게 매주 매달 있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새 단계가 시작하기 전달에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근데 단계가 12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2월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3월에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싶으면 다음 달 2월에 예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레벨을 받아보고 보내볼지 안 보내볼지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테스트가 그렇게 단계가 시작하는 전달에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테스트 비용이 있고요. 15,000원에서 30,000원 이게 저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본 지가 좀 돼서 저는 15,000원 냈던 것 같은데 30,000원이라는 댓글도 있고 그리고 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계를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는 조금 더 큰데 뭐 압구정 본점이라든지 대치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잘해주시는 상담 선생님 있는 곳에 가서 보시는 거 더 한번 권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둘째는 또 큰애랑 다르잖아요. 지금도 5살이 되어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시작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늦어진다면 3학년에 우리 둘째가 수학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저는 사고력보다는 학원을 하나만 보내야 한다면 교과 학원에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처럼 팩토나 문해길 같은 사고력 문제집을 한두 권 끼워서 그냥 조금 보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력 학원은 저학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볼 때 우리 아이의 시기에 맞춰서 진행 속도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문제집으로 할지 학원을 보내보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6살 12월 그러니까 7세부터 보낼 때 걱정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첫 수학 학원인데 이렇게 대형 학원에 12명이 한 반이거든요. 12명씩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학교처럼 모둠을 지어서 게임처럼 진행을 하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학원을 가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그 숙제가 문제죠. 비용 숙제를 하느라 엄마랑 좀 이렇게 힘겨루기 아니면 이제 좀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있었을 뿐이지 학원은 좋아했어요. 지금 TC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학년이 앉아있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같이 모른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애는 안다고 그러고 아니면 본인이 아는 거 다른 친구 모른다고 할 때 그래서 학원의 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학원에 가서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끼고 있을 때 몰랐던 아이의 장단점도 알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학 테스트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면서 남은 방학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방학 지내는 이야기, 초등 입학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